반갑습니다. 예, 우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문화 11번째 시간으로요. 정당 정치와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정당 정치가 나오고요. 이제 국고 보조금 제도가 이제 딸려서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정당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당과 이 정당 정치는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제라는 건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자가 의회를 구성해서 정치의 운영을 맡는 제도를 대의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당과 정당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필수 불가결. 꼭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당과 정당 정치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헌법에 나올 정도면은 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8조에 보면 정당을 설립하거나 또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네요. 그러니까 지원도 보장한다. 운영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도 있고, 운영에 대한 지원, 설립의 자유 이런 역할을 이제 헌법에서는 또 이제 보장을 하네요. 그래서 헌법에서 이제 정당의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는 이유가 지금 이 앞에 나온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형성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이.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당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이 여기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당의 기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은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합니다. 대안. 그래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정당의 역할은 뭐냐? 정부의 조직을 또 구성하는 공직자를 충원합니다. 충원이라는 것은 인원을 더 뽑아서 이제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그렇죠? 발전시키는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당면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당면하고 있는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정당의 역할 쭉 세 가지가 지금 열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당이 사회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서 중요도에 따라 하는 겁니다. 중요도. 사회 내 일정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한다. 그죠? 대변하는 거죠. 이 대의제가 바로 이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정치적 대안을 또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또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의 역할이 지금 제시되어 있네요. 여기서는요. 자, 이러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선거는 정당의 존속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속 또는 존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존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뭡니까? 선거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나 보실까요? 정치 자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돈이죠, 돈. 정치할 수 있는 돈. 이것과 관련 법률이 지금 나옵니다.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정당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이름지어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자금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특히 어디냐? 정당의 기본적인 활동이라든가 또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합은 이제 한데 모아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의 조직과 표출, 국민에 대한 정치 사회화,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 등을 수행하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정치자금에 뭐가 나온 거죠? 용도가 나온 겁니다. 용도, 쓰임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쭉 제시한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정당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또 선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 정해진 거예요. 정치자금을 정당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선거에 필요한 자금 이렇게. 그래서 정당의 유지와 일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정치자금법에서 이제 규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규율은 질서나 제도를 따르게 만드는 거니까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입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은 당연히 선거 비용에 쓰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해당되겠죠. 규제를 받겠죠. 그렇죠? 일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규제라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 즉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를 못 넘게 제한하는 것이 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규율과 규제 이러한 단어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자, 요 제자, 율자 이런 걸 주목해서 보시면 훨씬 더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적이라는 건요. 두 가지 다른 요소나 원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원이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정치 자금이요. 자, 규명이라는 단어도 이제 여러분 그 출제된 그 선택지에 나왔는데 규명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는 게 이제 규명입니다. 이 명자가 뭡니까? 밝게 밝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뒤에 있는 한자를 좀 관련지어서 하시면 훨씬 더 구분하기 편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어휘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가시면요. 정당의 정치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이제 조달 방법은 뭐냐? 정당은 이제 정치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못 번다 이겁니다. 조달할 수가 없다. 조달. 변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돈에 의해서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원칙, 그렇죠? 이것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그 본질을 훼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이유가 제시된 거고요.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제시된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경제 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융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당원이 내는 당비가 있다고 합니다. 당비. 그다음에 이제 정당 및 국회의원 등의 후원에 대한 후원금, 그렇죠? 후원의 후원금 등이 있고 또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비, 후원금, 기탁금. 또 국가가 또 정당에 보조금을 또 지급하네요. 또 정당의 소식지 등이 발행되잖아요. 거기서 얻는 이제 부대 수입 등을 정치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죠? 정당이 이제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쭉 지금 열거한 겁니다. 이 중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당비가 있고 또 후원금, 기탁금 등과 달리 이거는 이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게 당비예요. 또 후원금, 기탁금 등과 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리 국가가 이건 국가죠.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세금이 들어가면 중요합니다. 세금을 바탕으로 정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제도다. 자, 이 용어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국고 보조금, 국고 나라에서 이제 정당에게 보조금을 세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사적 기부금 제도는 이제 이거와 대립된 단어인데요. 이게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정당의 재정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금 후원금이나 기탁금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집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정당은 심각한, 그죠? 이제 집권당이 되지 못한 이 정당은 어떻게 돼요? 심각한 재정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치 자금의 불법 수수에 따른 정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정당 간의 재정 능력 격차가 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불이익도 해소합니다. 부패 방지, 불이익 해소. 그래서 어떤 재정 압박으로 인한 공적 활동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정당을 보호하고 또 육성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 바로 뭐냐?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목적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시된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요, 국고 보조금의 구분과 지급. 국고 보조금을 또 구분하네요. 국고 보조금을 이제 정당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쓰이는 것이 이제 경상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이란 말은요, 그냥 변동 없이 늘 일정하게 쓰는 것을 경상이라고 해요. 이제 불변한다. 이거죠. 또 선거 활동을 위해 쓰이는 선거 보조금. 그렇죠. 선거할 때는 또 선거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래서 경상 보조금은 이제 정당이 존속하는 한 매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일반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매년 지급한다. 또 선거 보조금은 이제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마다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단위가 아니라는 거에 조심하시고요. 이건 또 매년이라는 거에 매월이 아니라 매년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단어들을 바꿔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보조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선거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지급을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는요, 정당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선거는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일문단에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선거 시기가 되면 어때요? 정당은 후보자 공천 심사도 해야 되고 정당 정책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4문단에 나옵니다. 이제 4문단. 예. 자, 그 다음에 선거에는 또 뭐다? 선거에 드는 비용은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와 직결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정당의 존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죠. 이걸 치르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경상 보조금 이외에 추가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이나 기타금을 내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선거 보조금이란 건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개인이 내는 후원금이나 기타금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수를 늘리어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한,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네 번째, 정치자금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적 구조의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은 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보조금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가 있습니다. 법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원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언급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죠? 공직선거법에 법률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정치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선거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섯 번째,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이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요. 경상보조금은 정당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돼 쓰이는 국고 보조금이고요. 정당이 존속하는 한 매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4문단. 선거 시기가 되면 정당은 어때요? 후보자 공천 심사도 해야 됩니다. 또 정강 정책 홍보 등이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당의 강령이 이제 정강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선거 보조금을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 유권자 1인당 1,052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이 각각 462억 원씩 책정됐다고 합니다. 책정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방책을 세워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1인당 이런 1,052원이 결정나는 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통계청장이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니까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법과 이유는 뭐냐? 그죠?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서는요, 국고보조금을 기본적으로 각 정당의 교섭단체, 이 교섭단체라는 건요,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한 의원단체가 이제 교섭단체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라는 말을 좀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좀 해석할 때 유리할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여부 및 원내는 이제 국회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 아니에요. 의석수는 뭐 의원 수죠. 이거에 따라 배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수라는 거는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해서 득표 비율을 고려해서 나눠주자, 배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 거죠?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원칙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겁니다. 두 가지 아셨죠? 그래서 의석수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요. 이런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국고보조금은요. 국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해서 각 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또 유권자들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쭉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정당 중 20석 이상의 의석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겠죠. 또 유권자들의 정책 지지에 따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을 고려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이고요. 유권자들의 정책 지지를 반영하고 또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많은 돈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승특강 문제에 나오는 것을 갖다가 가정한 경우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의석이 없거나 만약에 5석 미만인 정당인 경우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총액의 2%를 배분하고 또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또 의석을 가진 경우에 광역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도 총액의 2%를 배분한 경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왜 그렇게 주느냐? 의석이 없거나 적은 정당에 의해 형성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그래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2%. 이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원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득표율로 정치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그 득표율로 지지가 된다. 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등의 사상 정책단에 찬동해서 도와서 힘을 쓰는 것을 이제 지지라고 합니다. 이게 확인된다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주권이라는 것은 국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이제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존중하고 군소라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은 여러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취지 이런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제 득표율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지금 제시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어서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요 부분이에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 정당의 총액의 5%를 준다. 배분할 때. 이거 왜 그러냐?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 보호를 하고요. 육성하려는 취지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서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난 겁니다. 또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진 정당이라도 광역의회 의원이라든가 지자체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했다. 이런 경우에 2%를 배분하고 또 남은 금액 중 50%는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의 정치적 지지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득표율로 유권자들의 정책 지지가 확인된다고 판단돼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케이스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6번째 문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배분의 문제점과 그럼 대안이 있을 것이냐. 그러나 자, 원내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전체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죠. 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인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다수 대표제에서 선출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선출된 의원을 지지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더욱이 지역 선거끼리 유권자 편차가 난다는 겁니다. 편차라는 것은요.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정도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 의석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라는 것은 특별히 여럿 가운데 가려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 2가지를 지금 여기서 제시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수와 상관없이 그냥 득표율대로 하면 유권자들의 어떤 정책 지지를 그냥 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나머지 자녀분은 총선 득표수 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원내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이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 사적 기부금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 이와 달리 이제 소수 정당과 신생 정당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국고보조금을 때 지급하는 자는 지급이라는 것은 정해진 목만큼 돈을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른 배분 방식이다.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라서 롤스의 그 방식과도 유사하네요. 그렇죠? 예.
이는 새로운 이념이나 환경 문제 등 새로운 정치 사회적 쟁점, 쟁점이라는 건 이슈, 즉 중점이 되는 점이죠. 내걸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에 일정 액수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수와 득표율에 상관없이 주자 이거죠. 그렇죠? 예, 새로운 정당 또 소수 정당을 이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기역 미음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이제 원내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거고요. 니은은 각 정당의 얻은 득표율만을 고려한 거고요. 디귿은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른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과 디귿은 원내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소수 유권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기업과 다르다는 얘기죠. 또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과 최소 수혜자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에는 정당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더라도 어떻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소수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에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어서 소수 정당을 보호 육성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자, 기역은 정당별로 국고보조금으로 차등적으로 지급해서 선거구 간의 유권자 편차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선거구 간의 유권자 편차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은 자, 모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균등하게 지급해서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편차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이것도 잘못되죠. 왜?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을 고려해서 국고보조금을 배분한다는 것은요. 국가보조금을 좀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자, 디귿은 정당별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의도를 이건 또 잘못됐네요. 그렇죠?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에 이제 일정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전체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서 환경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내거는 정당을 우선시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 원내 의석수나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국가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요. 선거 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고요. 환경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내거는 정당을 우선시하자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을 비교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 공부한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글은 현대 대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고 있고요. 정당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은 또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으로 이제 구분되고요. 2021년 기준에서 각각 462억씩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고보조금은 어때요? 국회의원 의석수라든가 득표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회 문화 11번째 시간을 정당 정치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이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